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았으며 산등성이를 따라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물결치듯 일렁이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르르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내려앉았고 그 위를 걸으면 바스락바스락 정겨운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온 마을이 따스한 밥 짓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 산봉우리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하늘과 산이 맞닿은 곳에서는 보랏빛과 주황빛이 고요히 어우러지고 있었지요.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농부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외지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훤히 알았고 누구네 집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누구네 반무가 올해 유난히 실하게 자랐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세기도 하고 이웃과 담 너머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한 젊은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악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나이는 25, 키는 여느 안악들과 비슷했고 얼굴은 둥글넓적하여 인상이 참으로 순했지요. 눈매는 부드러웠고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살포시 패였습니다. 순덕은 3년 전 이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돌쇠라는 농부였는데 성품이 어찌나 착한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돌쇠는 몸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른병 때문에 다리를 좀 절었고 무거운 것을 들면 금세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걱정을 했죠. 저 집은 사내가 힘을 못 쓰니 안하기 고생이 많겠구먼. 그래도 순덕이가 워낙 부지런하니 살림은 잘 꾸려가던데. 사람들의 말대로 순덕은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물을 길어와 밥을 지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저녁에는 빨래를 하고 길쌈을 했지요. 그 와중에도 남편 돌쇠에게는 늘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날이 쌀쌀하니 따신 물에 발 담그고 쉬세요. 괜찮아. 나도 뭐라도 해야지. 당신만 고생시킬 수는 없어. 돌쇠가 미안한 듯 말하면 순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집에서 쉬고 계시면 제 마음이 편하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돌쇠는 늘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순덕은 정말이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모든 일을 척척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순덕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순덕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힘을 타고났습니다. 어릴 적 순덕의 친정은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무꾼이었고 어머니는 약초를 캐는 분이셨지요. 순덕이 5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큰 바위에 다리가 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순덕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신음하고 계셨지요. 순덕아, 어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하지만 마을까지는 한참이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순덕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커다란 바위에 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지요. 놀랍게도 어른 대여섯 명이 힘을 합쳐도 꿈쩍하지 않을 바위가 스르륵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순덕도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지요. 순덕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순덕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얘야, 네 힘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힘이 센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혼인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절대로 남들 앞에서 힘을 쓰면 안 된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의 걱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로 순덕은 늘 힘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일부러 끙끙대는 신용을 했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집을 와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남편 돌쇠도 시어머니도 마을 사람 누구도 순덕의 진짜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그저 부지런하고 착한 안악일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순덕은 가끔 혼자 뒷산에 올라가 달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힘을 어디에 쓸 날이 올까? 아니, 어쩌면 평생 쓸 일이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서방님과 평화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달빛이 순덕의 얼굴을 포근하게 비추었고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일찍 추워졌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10월 중순이 되어야 서리가 내리는데 그 해는 9월 말부터 아침마다 풀잎에 하얀 서리가 맺혔지요.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올해 겨울이 빨리 오려나 보네. 산짐승들도 먹이 구하기 힘들겠어. 과연 어른들의 말대로 산속 짐승들은 일찍 찾아온 추위에 먹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들은 부지런히 도토리를 모았고 산새들은 남쪽으로 떠날 채비를 했지요. 그리고 산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이 산을 터전으로 삼아온 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마에 흰 줄무늬가 있는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두령이라 불리는 호랑이였지요. 백두령은 나이가 많아 예전처럼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늑대몰이었습니다. 10마리 남짓 되는 늑대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 큰 비에 그들의 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새 보금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지요.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먹이가 귀해지자 이 짐승들은 점점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끝자락에 사는 최영감이 허둥지둥 마을로 뛰어왔습니다. 여보게들, 큰일이야. 내 밭에 늑대 발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늑대? 정말인가? 이 산에 늑대가 있었나? 네. 최영감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발자국이 여럿이야.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마을 이장인 박진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올해 날이 일찍 추워져서 산짐승들이 굶주린 모양이야. 모두들 조심하게. 특히 해지면 밖에 나다니지 말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순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 돌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분간 혼자 밖에 다니지 마오. 내가 못 따라가더라도 꼭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순덕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날 밤 순덕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물동이의 살얼음이 얼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겨울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모으고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된장과 고추장 항아리를 깊숙이 묻었습니다. 순덕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고 마늘을 빻았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돌쇠가 안쓰러운 얼굴로 다가오자 순덕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저 볏짚 정리나 해주세요. 이건 금방 끝나요. 사실 순덕에게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팔에 힘만 주면 반나절 걸릴 일도 한 시즌이면 끝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순덕은 늘 일부러 천천히 힘들어하는 척하며 일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동안 이웃집 안악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김장철이면 여러 집이 품앗이로 함께 일을 했거든요. 순덕아, 올해도 네 솜씨가 제일이구나. 배추 절이는 게 딱 알맞아. 이웃집 김시댁 아주머니가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솜씨에 비하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순덕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소를 넣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배추에서 고춧가루 냄새가 솔솔 풍겼고 마늘과 생강, 젓갈 냄새가 어우러져 구수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온다는 소문 들었어?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었지. 최영감네 밭에 늑대 발자국이 있었다며. 아휴, 무서워라. 아이들밖에 못 내보내겠어. 안악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순덕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짐승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뒷산 쪽에서 까마귀 떼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안악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저게 뭐지? 글쎄, 짐승이 지나간 건가? 순덕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어둑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햇빛에 눈이 부셔서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순덕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김장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남정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 봤는데 발자국이 여기저기 있더라고. 늑대뿐이 아니야. 호랑이 발자국도 봤어. 호랑이라고? 그 백두령 말인가? 그런 거 같아. 이마에 흰 줄이 있는 큰 놈 말이야.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늑대도 무섭지만 호랑이는 차원이 다른 짐승이었으니까요. 박진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분 산에 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모두 집에 들어가세. 울타리도 튼튼히 보수하고 밤에는 횃불을 밝혀두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습니다. 순덕은 돌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가늘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밤이야.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는데. 순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짐승들이 다른 곳으로 갔나 봐. 그러게. 괜히 호들갑을 떨었나?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창호지 너머로 산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지요.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부엉이 우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들 속에서
혹시 다른 소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지요. 달빛이 어찌나 환한지 나처럼 마당이 훤히 보였습니다. 순덕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고 돌쇠도 안방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달이 참 예쁘네. 이렇게 밝은 달은 오랜만이야. 순덕은 달빛을 받으며 평화로운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늑대 울음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몸을 일으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우, 아우. 울음소리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늑대 무리가 가까이 옹아. 순덕의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쯤 되는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순덕은 다시 마루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행이야. 지나간 것 같아.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뭐야? 밖에 나갔었어? 아니에요. 그냥 달이 예뻐서 잠깐 보고 왔어요. 주무세요. 순덕은 이불을 덮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순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이 서방네 집 막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복동아. 이 서방과 그 아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서방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어요. 이불도 그대로 있고. 혹시 밖에 나간 거 아니야? 볼일 보러 갔다가. 벌써 뒷간도 보고 마을 다 돌아봤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복동이가 몇 살이지? 7살이에요. 7살이면 혼자 멀리 갔을 리가 없는데.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것 좀 봐. 담장 밑에 발자국이 있어. 사람들이 달려가 보았습니다. 담장 아래 흙바닥에 작은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고 또렷한 발자국. 짐승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늑대야. 늑대 발자국이야.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서방 아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가. 순덕도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늑대에게 하지만 순덕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 발자국 옆에 늑대 발자국이 있긴 했지만 끌려가는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늑대가 아이를 물어갔다면 끌린 자국이나 발버둥친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들은 나란히 마치 함께 걸어간 것처럼 산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상해. 늑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닐 수도 있어. 순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삽과 작대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해. 늑대 무리가 있다면서 위험하지 않아? 그래도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잖아. 박진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진정들하게 산에 늑대무리가 있어. 여럿이 함께 가더라도 위험해. 일단 무기를 준비하고 해가 완전히 뜬 다음에 가세.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동이는 분명 살아있을 거야. 발자국을 보면 끌려간 게 아니야. 어쩌면 아이가 스스로 산으로 갔을지도 몰라. 늑대를 따라서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야 해. 혼자서. 순덕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보자기에 음식을 쌌습니다. 떡 몇 개, 말린 고기, 그리고 약간의 물. 여보, 어디가?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잠깐 뒷산에 다녀올게요. 금방 와요. 뭐? 지금? 위험해. 늑대가 있다잖아.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아이가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서요. 조금만 둘러보고 올게요. 그럼 나도 같이. 서방님은 여기 계세요. 어머님 곁에 있어 드려요. 금방 돌아올게요. 순덕은 돌쇠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불안한 얼굴로 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와 늑대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지요. 발자국은 산 중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순덕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평화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복동이도 늑대도. 얼마나 걸었을까? 순덕은 작은 계곡 옆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계곡 건너편 바위 밑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아이였습니다. 복동이. 순덕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 아줌마! 복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덕이 계곡을 건너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르르르. 순덕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늑대 3마리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 날카로운 눈, 이빨을 드러낸 입. 늑대들은 순덕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침착하게 늑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지요. 당황하면 안 돼. 침착해야 해. 순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 말린 고기를 꺼냈습니다. 늑대들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고기 냄새를 맡은 것이죠. 순덕은 고기를 땅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자, 이거 먹어. 배고프지? 추운데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온 거잖아. 순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요. 늑대 1마리가 경계하면서 고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고기를 물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늑대들도 순덕을 경계하면서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순덕은 그 틈을 타서 천천히 복동이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복동아, 이리 와. 천천히, 조용히. 복동이가 떨리는 다리로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등 뒤로 감싸며 늑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기를 다 먹은 늑대들이 다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배가 덜 찬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남은 떡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먹어. 맛있어. 늑대 한 마리가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떡은 낯선 음식이었지만 굶주린 늑대는 그것마저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3마리 늑대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늑대들이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복동이를 단단히 뒤로 숨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더 줄 게 없어.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는 못 줘. 늑대 한 마리가 순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럽고 온순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이 나타났지요. 순덕은 달려드는 늑대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정말 가볍게 옆으로 던졌습니다. 늑대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남은 2마리 늑대가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다치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 늑대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눈앞의 인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것을. 으르렁거리던 늑대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긴장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갔구나. 복동이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줌마 엄청 세요. 순덕은 얼른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뭘 봤니? 아줌마가 고기 줘서 늑대가 간 거야. 자, 이제 집에 가자. 응? 복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순덕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해 숲 사이로 주황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순덕은 복동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다리 아파요. 조금만 참아. 이제 마을이 가까워. 순덕이 아이를 달래며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갑자기 앞쪽 바위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이마에 흰 줄무늬가 있는 늙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백두령이라 부르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백두령은 천천히 순덕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눈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순덕의 치마를 꼭 붙잡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순덕은 아이를 등 뒤로 감싸며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늙었어. 사냥을 못해서 굶주린 거야. 그래서 마을 가까이 내려온 거고. 순덕은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도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존재가 서로를 가늠하듯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두령님 배가 고프시죠? 호랑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순덕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저도 먹을 것을 다 늑대에게 줘버려서 지금은 드릴 게 없어요. 순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들을 수 없어요. 이 아이에겐 부모가 있고 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르르르. 하지만 덤벼들지는 않았습니다. 순덕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백두령님,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더라도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순덕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숲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호랑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시는군요. 부디 먹을 것 찾으시길.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진 뒤 순덕은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서웠지? 응, 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복동이가 순덕의 목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용감해요. 순덕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줌마도 무서웠어.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용기가 났어. 산을 내려오는 동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과 주황빛이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았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순덕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순덕은 횃불을 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돌쇠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여보!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힘껏 달려왔지요. 여보, 괜찮아? 복동이도! 돌쇠가 순덕과 복동이를 번갈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서방 부부도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복동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아, 어딜 간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복동이도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 강아지 따라왔어. 강아지? 응, 어젯밤에 담장 밖에 강아지가 있었어. 그래서 따라왔는데 강아지가 아니고 늑대였어.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늑대를 강아지로 착각한 거야? 어린애니까 그랬겠지. 이 서방이 순덕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순덕 아주머니, 정말 감사하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별 말씀을요? 다행히 아이가 무사해서 저도 기뻐요. 순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아, 근데 아줌마 엄청 세요. 늑대를 한 손으로 던졌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허, 아이가 무서워서 그런 걸 본 모양이군. 늑대를 한 손으로 던지다니 그게 말이 되나? 순덕이가 워낙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마움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아무도 복동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서방님. 피곤해요. 그래, 가자. 오늘 정말 고생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았어? 산에서 무서운 일 없었고?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늑대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났어요. 뭐? 돌쇠가 놀라 멈춰섰습니다. 호랑이를? 근데 어떻게? 그냥 지나갔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거나요. 돌쇠는 순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신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오.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순덕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누군가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자신은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순덕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순덕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어. 복동이도 무사하고
마을도 평화로워. 순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달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밝게 비춰주셔서 고마워요, 달님. 달빛이 순덕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 산 쪽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흥. 순덕은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백두령님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남편 돌쇠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먼 산에서는 부엉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도 호랑이도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산짐승들이 안 내려오네. 겨울이 다가오니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간 걸까? 그런가 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덕만은 알고 있었지요. 그 늑대들과 백두령이 순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순덕이라는 강한 존재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끔 순덕이 밤에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볼 때면 멀리 산등성이에서 호랑이의 눈빛이 반짝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절대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순덕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순덕도 그 눈빛을 느끼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 사이의 묘한 교감이었습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힘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부지런하고 상냥한 안악이었고 남편 돌쇠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계절은 흘러갔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논에 물을 댔습니다. 가을이면 별을 베었고 겨울이면 눈이 내렸지요. 그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순덕은 오늘도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지나갔네요. 감사합니다, 달님. 달빛이 순덕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달님이 여러분의 꿈도 부드럽게 비춰줄 거예요. 좋은 꿈 꾸세요.